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광양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이후 이 두 곳에서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 감염 경로는 음식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당분간은 외출이나 외식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순천 5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며 비상 상황을 맞은 순천시. 순천시장은 어제 대시민 담화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일 동안 16명은 서울의 640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7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파의 핵심 고리는 음식점. 순천 지역 확진자들의 경우 홈플러스와 이마트 푸드코트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로 이곳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양 지역 확진자 중 5명도 같은 음식점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지난 17일 또 다른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두 곳 중 한 곳이 감염 장소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이 두 곳 이상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확진자들은 지인 사이였던 경우도 있어 정확한 최초 감염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감염원이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가 없는 점은 다행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한 현재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 외를 불문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밀폐, 밀집된 장소에서는 소모임이나 대민 접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순천과 광양, 여수에서 진행된 검체 검사 수는 모두 약 4천 건. 이 중 3천여 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00건과 어제 접수된 1,000여 건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진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동북권 전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 된 낭만포차도 운영이 중단됐고 다가오는 주말 예정됐던 문화예술 공연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전남 동북권. 결국 관광지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순천의 4대 관광지가 일주일간 폐쇄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던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는 물론 드라마 세트장과 나간읍성이 오는 30일까지 일시 폐쇄된 겁니다. 여수시도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낭만포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낭만포차 18개 영업점을 다음 달 6일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내렸습니다. 광양시도 백운산 휴양림을 휴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하고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됐던 공연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는 27일과 9월 1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9일 애울마루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4회 여수음악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상황. 외부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은 관광지 폐쇄와 공연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들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베스트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직원이 지난 22일 순천 12번째 확진자로 판정받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 역시 순천 20번째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나머지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4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환자들의 퇴원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호트 격리 조치는 격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해제됩니다. 순천시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실 포화 상태 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의료원 포화 상태와 보건소 폐쇄 상황을 대비해 응급진료시설 확보와 비상상황실 개편, 대체 보건인력 리스트 작성 등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의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병실은 89개로 지금까지 도내 확진자 28명이 입실해 있으며 60여 개 병상에 여유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유흥업소 등 13종의 고위험 시설에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야 할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교 수업에 차질을 주거나 심지어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대부분은 어른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검체 채취를 위해 코와 입 안으로 면봉이 들어오자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 화순 초등학교 교사가 광주 282번째 확진자로 결정나면서 이 학교 전교생 9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날벼락인가. 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에는 중학생이 학습지 회사에 다니는 어머니에게서 코로나가 감염돼 같은 학교 학생 38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코로나 감염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운동 동호 회원과 만난 조부모로부터 초등학생 남매가 감염되는가 하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에 걸린 친척으로부터 초등학생 남매가 확진돼 전교생 전수조사와 원격 수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코로나 옮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감기 걸렸으면 저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어른분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방역 수칙 준수는 가족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화순초 교사인 광주 282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접촉한 학생과 교사 등은 1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어져 온 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사측의 첨예한 대치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현장 집회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인상 금액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당을 10,000원씩 일괄 인상하자는 노동자 측과 3,700원에서 5,200원 사이 차등을 더 인상하자는 사용자 측. 수십 차례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수 플랜트 건설 노조원들은 지난 12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도심에 수천 명의 노조원이 모이면서 시민들이 혼잡과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노측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간절한 사항도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여수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회는 중단됐지만 매일 16시간에 이르는 밤샘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측은 임금 인상의 근거로 여수의 건설 노동자들이 타 지역 석유화학단지 건설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직종별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3만 원대까지 직종별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사측은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 지역과 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노측과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직종은 좀 높고 일부 직종은 좀 낮는데 평균치로 하면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요구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차츰
협상하고 상의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 금액의 격차는 기존의 5천 원가량에서 2, 3천 원가량으로 줄어든 상황. 그러나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인상하자는 일괄안과 직종의 차별을 더 인상하자는 차등안 사이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재난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광양다합과 진월, 순천 황전 등을 포함해 전국 읍면동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용 지원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인근 주민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 수해극복대책위원회는 최근 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에 대해 자연재해와 함께 댐 관리 부실의 인재였다고 사과하고 피해 지역의 홍수 대비 충당금을 활용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회를 방문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감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어제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남도장터와 동반성장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곡성 등 8개 도내 시군 340여 입점업체 3,600여 개 제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이번 특판 행사 기간 동안 피해 농가들의 제품에 대해 마진과 배송료, 수수료 없이 판매하기로 해 지역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전당대회일인 29일까지 권리당원과 대의원,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